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안, 차별받는 소수민족,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나라. 게다가 혼자서 배운 한국어와 라디오 하나뿐인 환경.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별 보며 꿈꾼다고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가족은 말렸고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질수록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티켓으로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그는 당당히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옆에는 한국인 여자친구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모든 예상을 뒤집고 가난과 차별, 조롱을 뚫고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를 가장 비웃었던 친구는 어느 날 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혹시 나도 늦지 않았을까? 지금부터 라디오 한 곡에서 시작된 한 청년의 놀라운 반전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잉우입니다. 저는 미얀마 북부 카친주, 아주 작은 산간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겨울이면 안개가 하루 종일 머물고 여름이면 폭우로 길이 끊기고 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마을은 한눈에 다 들어올 정도로 작고 사람들 대부분은 농사를 짓거나 일용직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제가 태어났을 당시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국립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시다 군부의 검열에 걸려 해직되셨고 어머니는 마을 장터에서 말린 생선을 팔며 저와 여동생을 키우셨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여동생 미초는 항상 조용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도화장을 보고 장작을 패는 일을 맡아 했습니다. 저는 꿈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 꿈이 이 마을에서는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책을 좋아하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언어를 따라하며 상상에 빠져 있으면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라잉, 일이나 도와. 그런 걸로는 밥 못 벌어. 쓸데없는 꿈 꾸지 마라. 여긴 그런 데가 아니야. 그 말들이 가슴에 쌓일수록 저는 밤마다 몰래 교과서를 꺼내 읽었습니다. 특히 언어가 좋았습니다. 미얀마어는 물론이고 영어 사전을 닳도록 외웠고 아주 오래된 라디오로 BBC 방송을 잡아 듣곤 했습니다. 이해는 못해도 그 리듬이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시장에서 우연히 흘러나오던 노래 한 곡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건 한국어로 된 발라드였어요. 저는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그 감정에, 그 낯설고도 다정한 언어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책도 선생님도 없었습니다. 그냥 인터넷 카페에서 몰래 저장해온 한국 드라마 자막과 유튜브 자막 영상이 전부였습니다. 라디오 안테나를 고쳐서 KBS 월드 라디오를 잡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죠. 라잉, 미쳤냐? 한국어 배워서 뭐 하려고? 우리는 여기서 사는 인생이야. 정신 차려라.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아웅조차도 너나 나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건 똑같아. 괜히 헛꿈 꾸지 말아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집안 사정도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는 폐질환을 앓으셨고 어머니는 자주 쓰러지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도 방과 후에 고구마 밭에서 일을 하고 시장에 나가 리어카를 밀며 생선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 끼는 먹고 한 끼는 굶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라잉아, 내가 가족의 장남이잖냐. 이제 현실을 봐야지. 네 꿈은 꿈이고 미초는 아직 어린데 너라도 집안 버팀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 말씀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 그렇게 서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가난하다는 이유로, 왜 내가 장남이라는 이유로 제 꿈이 사치가 되어야 하는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옥상에 올라가 별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이 별 중 하나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NGO 게시판에 한국-동남아 청년대상 장학생 모집이라는 공고가 떴습니다.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과 숙식을 지원하고 대학 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거야.
이건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을 스치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 내가 이런 걸 진짜 할 수 있을까? 그 불안 속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으로 유학 가는 장학생 프로그램이 있어요. 장학금도 전액이고 면접도 곧이에요. 아버지는 묵묵히 제 말을 듣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먼 나라에 혼자 가서 무슨 고생을 하려고 하냐? 너 지금 굶고 있는 미초 안 보이냐? 너까지 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날 밤 미초가 조용히 제 방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오빠가요. 엄마랑 아빠는 몰라도 난 오빠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해낼 거야. 이 가난과 차별과 조롱을 이겨낼 거야. 그리고 반드시 돌아올 거야. 별이 머무는 곳에서. 장학생 프로그램 면접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티라나까지 가려면 밤새 버스를 타야 했고, 차비는 생선을 팔고 남은 돈과 미초가 몰래 숨겨둔 저금통을 털어 마련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어머니는 집을 나서는 제 등을 가만히 쓸어주셨습니다. 면접장은 작은 NGO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 차려입은 도시 청년들 틈에 껴서 기다리고 있자니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싶었죠. 하지만 그 순간 한국어로 이름이 불렸습니다. 다음 라잉 우씨 들어오세요. 작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국인 면접관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온 라잉 우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동경하며 살았습니다. 한참을 말한 뒤 면접관 중 한 분이 물으셨습니다. 독학으로 여기까지 배우신 거예요? 네, 한국어 방송이 나오는 라디오가 있었고 자막 달린 드라마로 공부했습니다. 와, 그분이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찾던 사람이 여기 있네요. 며칠 뒤 저는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장학금은 물론이고 항공권, 기숙사 제공, 그리고 소정의 생활비까지 지원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종이 한 장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가족들 앞에서 용기를 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한국 갑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고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가서 꼭 살아남아요. 오빠. 출국 전날 친구 아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진짜 가는 거냐? 그래. 한국 가서 뭐 할 건데? 살아남고 배우고 돌아올 거야. 아웅은 한참을 뜸들이다 말했습니다. 그래도 잘해라. 부럽다. 그 말을 듣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인천공항. 처음 보는 스케일의 건물, 번쩍이는 조명, 질서정연한 사람들의 움직임. 그곳에서 저를 마중 나와준 사람은 장학재단의 한국인 대학생 서윤 씨였습니다. 긴 머리에 또렷한 인상, 그리고 놀랍도록 부드러운 한국어 발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라잉 씨 맞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서윤 씨는 제가 머물 기숙사까지 안내해주며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24시간 도서관도 있어요.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기숙사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 넓은 방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침대, 난생 처음 혼자만의 책상, 난생 처음 내 이름이 적힌 열쇠. 이제 정말 한국에 왔구나. 수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교수님의 말을 따라가기엔 어휘도 속도도 벅찼고 처음엔 질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의 녹음을 반복해 듣고 모르는 단어는 죄다 노트에 적었듯을 찾아봤습니다. 도서관에는 매일 가장 먼저 도착했고 가장 늦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윤 씨가 저를 도서관에서 불러냈습니다. 라잉 씨, 혹시 알바 생각 있어요? 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한 대기업에서 미얀마 관련 자료를 번역할 사람이 필요한데 통역도 조금 돕는 일이에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그렇게 저는 생애 첫 한국 기업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긴장돼서 손이 떨렸습니다. 전문 용어도 어렵고 회의 분위기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팀장이 말씀하셨어요. 라잉 씨 없었으면 미얀마 내용 하나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받게 된 첫 월급 $300. 미얀마에선 중간 관리자 5개월치 월급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돈 벌었어요. $200 보내드릴게요. 정말이니, 라잉아? 응, 아직 믿기지 않지만 진짜예요. 그날 이후로 제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 수업, 도서관, 통역일, 그리고 유튜브 시작. 처음엔 조용히 한국어로 일상 이야기를 올리는 브이로그였습니다. 채널 이름은 라잉의 별빛 일기. 제가 별을 보며 꿈꾸던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 그렇게 지었습니다. 처음 100명의 구독자가 생겼을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서윤 씨는 말했습니다. 계속해요, 라잉 씨. 당신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선물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니 놀랍네요. 미얀마 청년 화이팅.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어 발음 너무 좋아요. 유튜브 수익이 조금씩 생기고 통역일도 꾸준히 들어오며 저는 매달 300에서 $400를 벌게 되었고 그중 절반 이상은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제게 조용히 다가와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 한국 학생 지은이었습니다. 지은 씨와 처음 대화를 나눈 건 학교 도서관에서였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1살 위였고 같은 국제학부에서 공부하고 있었죠. 처음엔 안녕하세요 정도의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후 자연스럽게 말문이 트였습니다. 라잉 씨, 유튜브 채널 하세요? 네. 아, 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며칠 전에 추천 영상에 떠서 봤어요. 미얀마에서 오셨다고요? 영상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날 이후 지은 씨와는 종종 학교 근처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서로가 관심 있는 책을 추천해주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훨씬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따뜻한 눈빛과 조용한 배려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잉 씨, 저는 라잉 씨가 참 멋지다고 생각해요. 제가요? 네. 여기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정말 아무나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노력을 인정해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가족도 친구도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그 한마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라는 말이었기에 더 깊이 와 닿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함께 공부했고 한국의 전통시장이나 작은 전시회를 함께 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은 씨는 말수가 적었지만 언제나 제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제가 향수병에 걸려 힘들어할 때 말없이 따뜻한 수프를 끓여 가져다 주고 미얀마 노래를 유튜브로 틀어주던 그녀. 그녀에게 점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곧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종료될 시점이었거든요. 저는 한국에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 한국과 미얀마를 잇는 일을 제대로 배우고 싶었고 동시에 지은 씨와도 더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곧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몇 개월 전 어머니께서는 전화를 걸어 말하셨습니다. 라잉아, 할머니 건강이 더 안 좋아지셨어. 내가 온다고 말씀드렸더니 웃으시더라. 그 전화를 끊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계속 나아가야 할까? 아니면 돌아가야 할까? 그 고민을 지은 씨에게 털어놓자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라잉 씨,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해도 저는 함께 할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결국 저는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장학금을 신청했고 교수님도 적극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며칠 뒤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서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됐구나. 가족들에게도 알렸습니다. 어머니는 잘했다. 끝까지 해봐라. 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그래. 내가 그곳에서 이름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린 그걸로 됐다. 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지은 씨와 함께 고향에 돌아가기로요. 처음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지은 씨는 약간 놀라면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나도 가보고 싶었어요. 라잉 씨가 자란 곳. 우리는 함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는 미얀마어 인사말을 열심히 외웠고 부모님께 드릴 선물도 하나하나 고르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지은 씨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가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상하게 반응하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저는 라잉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미얀마 고향 마을. 공항에는 아버지와 미초 그리고 마을 친구 몇 명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가족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그래. 잘 다녀왔구나. 여긴 제 한국 친구예요. 이름은 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라잉이를 잘 챙겨줘서 고맙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지은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인사드렸고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어색하게 바라보다가 점점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라잉, 진짜 내가 그 한국에서 성공했다던 그 라잉이냐? 와, 너 유튜브 영상 봤다. 대단하더라. 그리고 그날 밤, 오래된 친구 아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카페에서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며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온다는 소식 듣고 사실 긴장됐어. 왜? 부러웠거든. 너처럼 살고 싶었어. 근데 나는 용기가 없었어. 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나도 아직 늦지 않았을까?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웅, 절대 늦지 않았어. 너도 별을 따라가. 세상은 넓고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고향에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 마을 곳곳을 지은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릴 적 자주 가던 강가, 할머니가 저를 안고 다니던 시장 골목, 그리고 동네 아이들과 축구를 하던 들판까지. 지은 씨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라잉 씨, 여기 참 아름다워요. 왜 그런 눈빛으로 별을 바라봤는지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지은 씨가 미초와 금세 친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서툰 미얀마어와 손짓발짓으로 서로 대화를 이어가던 두 사람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질적인 두 세계가 제 곁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라잉 씨, 사실 할 말이 있어요. 응? 한국 돌아가면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수 있을까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지은 씨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가 라잉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평생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더니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내 딸처럼 생각하겠다.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아껴줘서 고맙네. 어머니는 지은 씨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줘서 고마워요, 지은아. 정말 고마워.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이곳을 처음 떠나던 날도 이렇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땐 도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지금은 돌아갈 집이 생겼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귀국 후 저는 본격적으로 대학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공은 국제개발협력이었고 특히 동남아 지역과의 교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튜브 채널은 계속 성장해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갖게 되었고 통역 일도 점점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장됐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한 중견 무역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라잉 씨,
저희가 미얀마에 지사를 설립하려 합니다. 한국과 미얀마 양국을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함께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제안을 듣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뒤 제 삶은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부모님께 $500 이상 송금할 수 있었고 미초는 영어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으며 집도 새 지붕으로 수리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빠, 나도 나중에 꼭 유학 갈 거야. 오빠처럼. 그 말을 보고 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과거의 저처럼 별을 바라보는 미초가 이제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지은 씨와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함께 사는 집을 알아보고 주말마다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미얀마 음식과 한국 음식을 서로 배웠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둘이 함께 만든 페르게사와 김치전을 앞에 두고 지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라잉 씨,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작게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국과 미얀마의 전통을 섞은 하객 50명 규모의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라잉아, 넌 이제 우리 집안의 별이구나. 이젠 저는 회사의 동남아 프로젝트 팀을 이끌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청년들에게 꿈과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의 청년들이 메시지를 남깁니다. 나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당신 영상 보고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당신 안에도 별이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어요. 가난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믿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는 미얀마의 작은 마을에서 별을 보며 꿈꿨고 그 별을 따라 한국까지 왔습니다. 그 여정은 고되었지만 분명히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그 별을 누군가의 손에도 전해주고 싶습니다.